예. 원장님, 예. 지금 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하고 한 4, 5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 2년 4, 5개월 동안 처음에 이제 취임 때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을 맡는다 그래서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종교배를 통해서 새로운 혁신의 어떤 계기가 될 거냐, 아니면 금융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금융 시스템을 흔들 거냐, 이 양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번 중간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한번 PPT 좀 보세요. 관치보다 무서운 정치금융. 이게 우리 저 이복현 원장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그 보수적인 논조의 대표적인 조선일보에서 이런 칼럼 제목을 뽑았어요. 근데 이게 그냥 무슨 뭐 누구 괴롭히려고 제목 한번 뽑아본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이복현 원장이 지난 2년 반 동안 여러 가지 월권 논란, 이 시스템을 흔든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뭐 5대 중심,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로 완전 경쟁 체제를 바꾸자. 특화은행, 스몰 라이센스 이게 다 금융위원회에 속한 업무거든요. 공매도 완전 재개, 뭐 이것도 금융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논의해야 될 사안이고요. 상생금융, 은행 가산금리에 대한 행정지도, 뭐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금융사 해외 IR을 금감원 감독기관의 수장이 해외 IR 이 지능 업무에 뛰어들어서 같이 했다? 이것도 상당히 사람들에게 의아한. 그런데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 이거는 좀 더 부실하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뭐 라다견 사태나 은행 횡령 사태, 역대급 내부 통제 사태, 실패 사태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상생금융, 지난 4월 달에 상생금융 이 추진을 제일 중요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이 PPT 세 번째 아까 보세요. 한국은행 통계 기준으로 보면 대개 보면 가계대출이 계속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복현발 상생금융이 시작된 4월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해요. 그런데 이 상생금융이 과연 우리 이복현 원장님 말씀대로 서민금융을 위한, 이게 상생금융이거든요. 서민들을 위한 금융이었냐, 이걸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 다음 PPT 보세요. 은행 대출자 시종점수 상승폭을 보면 23년 1월 달에 신용대출자 신용점수하고 은행대출자, 이게 시중은행입니다, 기준으로. 23년 8월, 23년 4월이 상생금융 시작이거든요. 상생금융 시작된 이후에 은행대출자의 신용점수가 대폭 상승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상생금융 이후에 대출 받은 사람들, 되게 고신용자들 중심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음 PPT요. 자, 이거를 은행권하고 각 비은행권을 비교해보면 더 분명합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총액은 상생금융 4월을 기점으로 해서 10조가 올라갑니다. 그래프가 올라가죠? 반면에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가 떨어져요. 개별 은행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다음, 우리은행이 우리 저 임종영 회장 만나고 이복현 원장님 두 분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0.7%를 다운시켜요. 아주 상당히 획기적인 인하를 합니다. 1% 하락을 해요. 상생금융이 시작되고 나서. 다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으로 분할 상환대출로 하락을 합니다. 이 정기예금은 올라가요, 오히려 더.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는 횡보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호대출이라고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주로 서민금융인데 서민금융이 이복현표 이 상생금융의 수혜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주로 은행권, 그러니까 시중은행의 고신용자 중심으로 금리 인하 효과가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PPT 넘겨보세요. 네. 그래서 서민금융보다는 고신용자 부동산 대출이 이 상생금융의 수혜자가 됐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경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이 서민금융이나 부자금융 이 문제만이 아니라 아예 우리 이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책 간의 상충.
창구지도가 통화정책의 기조와 괴리를 보인다. 이 창구지도의 대표적인 게 우리 이복현 원장님의 상생금융, 금리 인하, 이 창구지도입니다. 그래서 긴축기조라고 하는 것과 은행의 완화적 대출 태도가 이게 충돌된다. 이게 한국은행에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 이 금통위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원장님의 의도는 서민금융으로 시작을 했으나 검사는 의도대로 업무가 진행돼요. 나쁜 놈 잡아들일 수 있고 죄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시스템은 이 금융 시스템 그게 안 됩니다. 의도는 서민금융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자금융, 부동산 대출 쪽으로 이 금리 인하 효과가 집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치금융, 정치금융이 금융 시스템을 흔들면 안 된다. 시스템에 맞게 해서 이런 얘기 갖고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올려준 얘기는. 그 이제 2003년 4월 제가 사실은 작년 어떤 우리 금융권의 그 취약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고 아마 그 4월달 뭐 뉴스라든가 뭘 보셨을 것 같긴 한데 2003년 4월에 처음 그 얘기를 시작한 건 아니라는 점을 제가 이제 저 의원님 좀 말씀을. 우리는 방문하는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저기 상생금융 관련된 여러 노력들은 작년부터 왜냐면 지금 작년에 지금 제일 고금리 피크가 시작되면서 한 거고 그리고 작년에 아시다시피 4대 은행만 하더라도 작년 한 해에 단기 순이익이 15조 7천억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상반기 숫자를 보면 9조가 넘기 때문에 하반기를 또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비자 영업까지 포함해서긴 합니다만 작년보다 더 큰 지주의 이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금 그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들이 지금 다 우리 변동금리로 지금 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두 다 지금 가게라든가 그 기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점을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은 예를 들자면 지금 은행 얘기를 하시지만 예를 들어 뭐 특정 은행에서 발표한 상품 중에서는 비은행, 저축은행에 있는 것들을 은행으로 지금 전환시켜주면서 예를 들어 50bp를 떨어뜨린다든가 70bp를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류의 이제 어떤 그 비은행권의 것들을 은행권으로 포섭시키는 이런 등등의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이제 은행 비은행 간에 이제 업권 그 크로스가 벌어지면서 벌어진 것들에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200bp, 300bp가 올라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과거에 50만 원을 내다가 이자를 지금 200만 원, 300만 원을 내야 되는 지금 가게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감당이 되는 가게도 있을 겁니다. 이제 고소득인 가게. 근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가게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 고통을 게다가 또 변동금리로 지금 가계대출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10조, 20조의 이익을 받는 은행들이 이 고통을 같이 감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방법론의 문제인 것 같고 그 문제의식에 공감을 안 하신다면 그거는 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상생금을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통계를 보면 저희가 실제로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이제 은행권 등에서 지금 지원을 한 건데 4천억, 5천억 정도로는 저기 가계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가게들이 왜냐면 쓰러지지 않도록 그걸 도와줄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거고 지금 4월달, 5월달 수치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추세는 부동산과 떼어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건데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떤 이슈들과 지금 연결돼 있는 거지 저희가 예를 들어 뭐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서 예를 들어 뭐 30bp를 내려달라, 50bp를 내려달라 내지는 좋은 상품을 만들어주면 참 고맙겠다 이런 것들이 가계대출의 전체 추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원장님, 제가 5분 내내 얘기한 게 의도가 아니에요. 방법론을 얘기한 겁니다. 금융은 검찰 수사랑 다르다고 얘기해요. 의도대로 집행이 안 됩니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상호작용으로 풍선 효과를 내는 게 금융 시스템이라 그 점에 대한 예산을 시스템을 존중하는 어떻게 금융감독원장 얘기에 의해서 금리가 인하됩니까?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부분은 오해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해서 금리가 인하되지는 않고 일부 취약계층의 미시적인 조정이 있었던 거고 제가 얘기해서 금리가 인하되면 제가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편한 게 아니죠. 망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 의도와 0.7이 임종명, 이복현 회동이 0.7 금리가 인하되는 이런 상태가 그 전에 있어본 적이 없잖아요.
뭐 어쨌든 제가 저기 위원장님께서 길게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라든가 분석이 좀 저희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간에 하나 확실한 건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금리 충격을 막아주는 정책을 저희가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대해서 그거를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의원님? 지금 그거는 당장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하시면 서로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간에 근데 다만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비롯된 건 아닙니다.